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빠른 성장의 반대인 더딘 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의 개인적 소견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더딘 성장은 양극화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딘 성장이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력,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튼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공정, 불균형의 심화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 불평등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이란 감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원 배분과 경쟁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런 비효율은 성장 동력을 훼손하며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빠른 성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성장은 그 속도만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양극화나 이런 문제를 야기를 하고 또 양극화 그 자체가 또 우리의 성장을 또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동인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할 거냐, 이것은 이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분배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공정한 시스템을 놔둔 상태에서 빠른 성장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조치들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양극화 해소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 맞습니다. 물론 빠른 성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먼저 선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금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어느 쪽이 여쭤보는 겁니다. 선결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 같이 추진이 돼야 돼. 한번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기업체 수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대비 60%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어요. 코로나 국면에서는 63.29% 수준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주도 산업인 반도체와 국방기술 개발 분야는 2조 4천억 규모로 증액된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창업 벤처 투자 예산은 6조 2천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예산이 준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코로나를 조금 뭐랄까요, 하여튼 가지고 사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코로나 대응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 보상이라든지 손실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소상공인 같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그런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에 대한 회복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6천억에서 약 1조로 그렇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요.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어떤 성장을 대비한 이런 돈이 아니었고요. 그냥 근근히 버티는 비용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조 4천억을 늘렸으면 대기업에 중소기업
이라든가 중소상공인도 거기에 숫자도 많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예산의 어느 항목이 얼마 늘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훨씬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손실 보존금이나 이런 쪽은 이젠 조금 오히려 좀 줄이고 소상공인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기하는 예산을 늘리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하려고 보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포션이 너무 적다는 거죠. 대기업의 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션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션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양극화를 그게 더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뭐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훨씬 더 많이 이런 쪽의 예산의 배정은 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을 아껴 써야겠죠.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재원을 아껴 써야 되지만 그래도 대기업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 상호 간의 혁신 경쟁이라든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조정하는 역할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부분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예산도 짜고 또 세제 개혁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주거 격차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날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찾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저지대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서울시는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님,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서울시만의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아마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뭐 직장에서의 가까운 문제라든지 임금의 수준의 문제라든지 또는 렌트 같은 그 집세가 조금 저렴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주택으로 옮긴다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누가 부분들 지하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재원 문제일 텐데 그래서 하여튼 2010년에도 이런 비슷한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국토부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 이렇게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느껴서 가시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만들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2010년에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은 반지하가 줄은 게 아니고 반지하 가구가 4만 호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할 때 구룡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그런 주택 환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좀 옮겨졌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서 살지 않으면 또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결국 또 그 빈자리를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하나의 사회적인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의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겠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총리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런 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우리가 그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원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임대주택을 좀 드릴 테니까 옮겨주세요라는 그런 기계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말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반지하라든가 쪽방촌 거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공급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주 대규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 속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은 계속 해왔다. 어느 정부나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는 한번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런 주택이라 할까 이런 데로 모으신 그런 분들의 좀 그 현장 파악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격차 문제도 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총리님? 네. 근데 수도권 우리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전체 인구가 52%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 총생산 GRDP도 수도권이 전체 5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우리 정부는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첨단 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제가 그거를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독식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이 법안들은 당장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죠. 네,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계셔야죠. 네. 혹시 네, 뭐 이게 경제부총리께서 대신 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지향과 일치합니까, 부총리님? 예, 방향성은 일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당이 방향성이 일치해요. 여기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선거 때는 국토균형발전 하겠다고 그렇게 그렇죠. 예, 외쳤잖아요. 예, 국토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하고 좀 약간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토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이게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등에 관한 경쟁력은 한쪽에 유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지방에도 그런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나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훈련 시설, 연구 시설 등에 관해서도 지방에 특별한 고려를 하면서 그 지금 뜻은 정책을 가져가고 그렇지만 있다. 실제로 말씀. 이 법안들이 시행이 되면요, 지방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기업들. 그 지방에 관해서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적인 고려를 하면서 내년 예산안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인력 양성 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방 등에 또 많은 중점을 두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안들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시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당에서 조금 의혹을 갖고 했는데 당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고려도 하면서 지금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 인수위 때부터 논의되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KDB 산업은행을 확실하게 빨리 좀 이전해라 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물론 KDB 그 회장께서도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지시를 하셨고요. 앞으로 행자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지금 하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우리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요. 그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42개의 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이 완료된 후에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관을 이제 평가하고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비효율성,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의 책임을 더 자율성을 더 주고 공공기관을 더 국민한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재분류 관리 체계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적으로 언제 추진하겠다,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좀 되면은 뭐 적절하게 발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격차 해소라든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기획재정부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3조 1항과 2항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조 3항은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항의 4호를 보면 도로 유지 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 보수 사업을 관리 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 목록에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이라고 명시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3조 3항에 따라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국가가 배정한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 기획재정부가 단순 개량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을 때 일반 기준은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재부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가 만든 훈령을 지키지 않는 것인 거죠, 사실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용인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개량 사업이라고 해도 단순 개량 그리고 복잡 개량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순과 복합 복잡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총리님? 예, 그건 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지적하시는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한번 보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가서 여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지침이나 규정, 법률에 이게 의해서 수시 예산 제도를 활용해서요. 예, 그걸 묶어버려요, 수시 예산. 예, 그런데 사업을 못하게. 예, 그렇게 해서 수시 예산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까지 침해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조건부나 또는 사업을 실제 집행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 사업을 집행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수시 배정으로 묶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다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들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가고 있고 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말은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국민의 구미에 맞는 것이 기재부 구미에 맞는 겁니다. 그중에 혹시 사업 중에 일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소상히 보고요. 우리 의원님께 아까 저기 몇 가지 지적하신 사업에 관해서는 한번 살펴서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